이제는 정말 저희가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들이 있는지 어떤 공약과 정책들이 있는지 주의 깊게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총선 전까지 매주 목요일에 정치적인 상황, 또 선거 판세, 선거에 대한 궁금증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 말씀에 시사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위민연구원장 김대현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역 경선 결과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광주, 전남, 정당별 이 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광주 전남은 더불어민주당이 그 높은 지지율로 총선에서 압승할 거라는 예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보통 방역에 대한 책임을 집권 여당한테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가 어떻게 총선까지 갈 것인가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경선 과정의 문제점이라든가 경선 이후에 대한 후폭풍 그러니까 후보자들의 승복하지 못하고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번복하면서 생기는 갈등들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4년 전에 국민의당이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의 중에서 한 개를 제하고 압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지난 2월 달에 민생당으로 새로 출범을 했는데 이 정당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창당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광주 전남에 9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전체 국회의원들이 19분이 계세요. 네. 이러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서 경선 잡음이 심했을 경우에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네. 이제 이런 걸 좀 봐야 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정의당 후보 같은 경우는 광주 지역의 8개 지역구 중에서 6명의 후보를 냈고 그리고 이번에 처음 신생정당인 민중당도 5명의 후보가 지금 출마를 했고요. 네. 전남의 경우도 정의당과 민생당이 각각 4명씩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이 정신이죠. 광주 전남에 한 분씩 출마를 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선거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다시 찾아와야 되는 입장인데 네, 탈환이죠. 현역 프리미엄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또 이 경선 과정에서 흔들리는 더불어민주당을 어떻게 지금 빨리 지금 안정화시키느냐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 경선 과정 흔들리면서 볼만한 지역구가 몇 개가 나와버렸습니다. 뭐 적을 밝혀요? 예.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경선 잡음으로 인해서 민생당 후보들이 반사기를 얻는다는 지역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네. 북구갑이라든가 네. 강산갑, 강산을 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현역 국회의원 말씀하셨잖아요. 네. 선거 자체가 바람 선거냐 조직 선거에 따라서 만약에 바람 선거로 간다면은 집권 여당이 그대로 지지율과 묻혀서 그대로 갈 확률이 높은데 이게 조직 선거로 가버리면 그리고 조직 선거는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유리하잖아요. 네. 각 지역에 조직들이 있으니까 네. 여기에 이제 경선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잡음이 알파가 됐을 경우 네. 좀 약간의 좀 해볼 만한 지역이 한 서너 곳 정도 네.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정말 특히 우리 지역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잡음이 굉장히 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날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이슈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이 광산갑은 경선에 승리한 이석형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천권을 박탈당했다고 호소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 광산갑 상황을 정리 좀 해주시죠. 당초에 이제 광산갑 같은 경우에는 경선에 이제 이석현 후보와 이용빈 후보가 이제 이렇게 붙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용빈 후보가 패하면서 재심 신청을 했어요. 네. 이석현 후보가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 네. 그런데 재심위원회에서 기각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도 재심위원회는 보류였는데 어쨌든 간에 최고위원회에서 기각을 시켰어요. 네. 그런데 어제 갑자기 최고위원회에서 후보 자격을 이석현 후보를 박탈시키고 이용빈 후보를 후보자로 선출해버린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전날 이틀 전에 검찰에서 이석현 후보의 선거법 위반을 가지고 압수수색한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검찰이 당내 경선에 압수수색한 경우가 지금 한 2번 이석현 후보 그리고 그 전에 다른 후보 한 번, 전남도지사. 네. 그만큼 드물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검찰이 당내 경선에 개입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현행범일 때나 뭐 군품이 실제적으로 크게 오고 간 거라든가 네. 큰 사건이 아니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 좀 의아하다. 네. 이렇게 보고 아마 이게 최고위원회 결정이 번복된
네.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광산갑에 대한 최종 결정은 언제쯤 나옵니까? 이미 결정은 났어요. 났는데 네. 났는데 지금 이석현 후보 측에서 지금 현재 기자회견을 하고 중앙당에 한 8분 정도가 석발하고 시위를 하고 있다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뭐 버스 세대가 올라갔다는데 내일이 또 최고위원회 열려요. 네. 올, 수, 금. 예. 그러니까 최고위의 결정이 끝나면 끝나는 걸로 돼야 하는데 요즘 이게 자주 번복이 되니까 괜히 이제 기대심리가 있잖아요. 네. 네.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은 광산갑은 이제 이현희 네네. 후보로 됐다. 공천이 됐고 광산을도 지금 네. 재경선 오늘하고 내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강산을 상도 이제 재경선이라는 자체가 좀 의아한데 네. 우리가 보통 승부를 겨룰 때 재시합, 재경선을 한다는 거는 동점이 나왔을 때잖아요. 아니면 상대가 반칙을 했든가. 아니죠. 상대가 반칙을 했으면 자격 박탈을 시켜야죠. 페널티를 주는군요.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는 게 지금까지 전국적인 상황이었는데 네. 왜 강주 강산을은 재경선이냐. 네. 이게 재경선이라는 용어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패한 후보가 이제 민영배 후보였는데 민영배 후보의 주장이 그 박시종 후보의 선거 불법이 좀 개입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주장을 폈단 말이에요.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박시종 후보를 강산갑처럼 자격 박탈시키면 되는데 네. 재경선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의아하고 어쨌든 간에 오늘과 내일 재경선하는데 경선 방식도 또 바뀌었어요. 네. 전국적으로 당원 50%, 일반 시민 50%의 경선 룰이 있었는데 이번 재경선에는 당원은 제외하고 일반 시민 100%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강산을에. 네. 그래서 지금 강산을의 지역의 그 권리당원들이 이걸 가지고 법적에 지금 호소를 내놨어요. 네. 네. 또 동남갑도 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동남갑의 경우는 이제 후보자 간의 문제는 아직 드러난 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최용호 후보와 윤영덕 후보가 이제 윤영덕 후보가 신인이지 않습니까? 네. 신인 가산점에 20%를 내서 어쨌든 이겼어요. 네. 이겼는데 경선 전전날에 그 패한 최용호 후보의 그 네거티브가 문자 메시지로 쫙 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내용이 뭐 신천지 아들은 물러가라 네.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걸 선관위에서 조사하다 보니까 중국인 명의의 선불폰으로 무작위에 풀어진 거는 밝혀졌어요. 대포폰으로. 그렇죠. 근데 네. 이걸 만약에 윤영도 후보가 개입됐냐는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최용호 전 그 후보가 전 청장일 때 남구청장일 때 신천지 그의 그 표창장을 줬다는 이유로 네. 이게 지금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것도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네. 같고요. 동남갑도 그렇고요. 자, 다음은 비례정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뜨거운 감자입니다. 네.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비례정당을 만드니까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뭐 시민을 전당원 투표까지 해가지고 결국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네네. 예, 설명 좀 해주시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1인 2패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에 한 표하고 정당이 정당이 한 표를 하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작년에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을 하고 얼마나 그 동물국회를 연상했잖아요. 서로 싸우고. 네. 그때 이게 뭐였냐면 우리나라 국회가 거대 양당, 더불어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오랫동안 그 운영을 해왔어요. 네. 100석 이상이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길을 열자고 만든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근데 이것도 또 누더기가 돼가지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끝까지 반대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국회의원 300석 중에서 253석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고 47석은 비례대표제로 명시가 됐는데 네. 여기에 연동형을 가미하면 47석에 30석을 묶어놨어요. 네. 이건 연동형이에요. 네. 근데 연동형을 뽑는 건 어떻게 되냐면 제가 특정 정당을 찍더라도 지지하더라도 이미 지역구에서 당선 숫자 많아버리면 네. 그 표가 안 가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갔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수 정당들이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선거제도를 개편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은 이거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꼼수를 써서 그러면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봐야 이게 비례대표를 못 가져오니까 네. 자매정당을 만든 거예요. 네. 일명 꼼수죠. 네. 그러니까 미래한국통합당의 전직 현직 의원들이 가서 정당을 만들어서 지역구는 미래통합당, 그 다음에 비례정당은 미래한국당으로 찍어달라. 네. 이렇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민주당 내에서 하려는데 본인들이 선거법을 주도해놓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비판도 많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최대 수혜자가 정의당이었는데 네. 정의당이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잖아요. 빠져나왔잖아요. 또. 네, 그래서 네. 결국은 시민을 위하여라는 그 단체와 민주당과 몇 개 한 5개 네. 시민단체가 만든 게 이제 더불어 시민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 때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어주시고 비례는 더불어민주당을 찍으시면 안 되고 네. 더불어 시민당을 찍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근데 어쨌든 거기가 연합이니까. 그렇게 핵심은 그거예요. 예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후보를 찍으면은 정당도 더불어를 찍었는데 뭐 정의당을 찍거나 네. 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새로 위성정당을 만든 데 찍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면 양측이 꼼수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예, 뭐 양측 뭐 할 말은 많더라고요. 네. 뭐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연합체니까 또 순번도 앞으로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그렇게 욕해놓고 이제 와서 너희들도 이제 만드느냐 이렇게 하는데 꼼수에 꼼수를 대응하겠다는 예. 거죠. 네. 아마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이제 심판을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았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또 우리 김대현 시사평론가 모셔가지고요. 더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